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1월 8일 오전 9시 55분입니다. 맨날 아침에 새벽에 올려놓고 여러분들께서 출근하시면서 방송을 많이 들어주셔서는데 제가 그 시간에 1시간 가까운 시간을 열정적으로 녹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날려먹었어요. 그래서 멘탈이 터져서 지금 다시 좀 쉬었다가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좀 많이 죽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건강보단 영상이 우선이죠. 그죠? 그런 말 들으면 참 재밌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좀 힘들기도 하고 사람 마음 다 그런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뭐 증시와 코인은 전반적으로 잘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대비하고 있던 11월 8일이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의 이제 조정세, 좀 쉬어가는 숨고르기 하는 그런 패턴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 간단하게 보고 오늘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영상이 아침 새벽 시간에 업로드 하는 게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체력적인 측면도 그렇고 아마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아침 출근할 때 들어주시는 분들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아침 딱 새벽에 이제 다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차트 밤새도록 보고 딱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최대한 하겠지만 장담 드리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시간이 좀 변동될 수도 있고 주뚱날쭉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매일 업로드하고 있는 부분들이 약간 이틀에 한 번 정도로 변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 간단하게 볼게요. 간단하게. 네. 미 국채금리 안정세에 파월보다는 옐런 재정 적자 경고문 여전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5%까지 올라갔었다가 4.5 정도까지 빠졌다가 지금 4.6, 4.7 정도 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국채 금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이제 나스닥이 크게 반등을 했었던 게 뭐냐면 금리는 동결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기업의 실적들은 괜찮게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나스닥이 급반등을 했거든요. 한쌤이 숏 포지션을 청산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그래서 코인으로 돌아가서 처음에는 이제 조금 작은 금액으로 이렇게 놀다가 그리고 이제 무슨 금액을 좀 늘려서 한때는 이제 이오스를 기반으로 해서 3만 개까지 3만 몇백 개 정도 됐나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가격이 700만 원, 800만 원 정도까지 투자를 풀베팅을 했었습니다. 풀베팅을 하고 이제 먹고 뭐 많이는 못 먹었어요. 한 몇백만 원 이제 뭐 한 보통 분들의 적당히 이제 그 몇백만 원 정도의 그런 그 금액을 먹고 이제는 계속 들고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좀 줄였습니다. 그냥 좀 안전하게 놀고 싶어서 포트폴리오를 좀 재분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증시 쪽으로 좀 넘어갔습니다. 증시에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던 종목들 몇 개 하고 그런 거 정도 담고 그리고 뭐 사실 뭐 지금 또 사자마자 또 아침에 또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좀 떨어지더라고요. 뭐 항상 그렇지 뭐 사람이 물려야 수익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당히 좀 담고 그리고 코인은 이제 원래의 계획대로 이제 뭐 한 적당히 뭐 5천, 6천 개 정도 그 정도 이렇게 차에서 남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한 달이 지나고 좀 남는 시들을 적당히 계속 포트폴리오에 좀 분할 매수하는 쪽으로 그리고 이제 나스닥은 이제 정찰 포인트죠. 이제 제가 이제 나스닥 마이크로를 쓰거든요. 저는 미니를 쓸 만큼 돈이 없어서 마이크로를 많이 쓸 때는 한 5계약까지 돌렸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를 한 계약만 숏 포지션을 지금 놓고 마이크로는 이제 숏 포지션은 이제 해칭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마이크로 나스닥은 좀 수익 중인 것 같고 지금 현재 그리고 증시 쪽은 주식 쪽은 지금 로로로 해서 녹아서 사자마자 그냥 몇십만 원이 또 손해가 났더라고요. 이번에 좀 큰 시드가 들어갔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우리 연말에는 항상 이제 배당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안정적이고 좀 물려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비전이 좀 있고 저평가된 회사들 정도로 좀 저는 골라서 하나는 좀 베팅적으로 하나는 좀 안정적으로 그리고 뭐 하나는 뭐 그냥 뭐
그냥 왠지 모르게 그냥 사고 싶은 종목 하나 있어 좀 사서 적당히 좀 배분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엠빵 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골고루. 자, 뭐 저의 시대를 대충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수익 인증도 꽤 보여드렸고 했었는데,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얘기하다 좀 샜네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그렇게 반등을 했지만 일단은 미국의 이제 셧다운 이슈가 이제 변수로 또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생각했던 과거에 말씀드렸던 11월 초 중순에 있는 고점 설이었죠. 11월 FOMC 이후 그다음에 이제 그 예산안 통과 그 부분에 대해서 변수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근데 일단 연말까지는 크게 뭐 고점을 딱 찍어내지는 뭐 않을 겁니다. 연말에는 계속 좀 그래도 꾸역꾸역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차트 보면서 좀 보충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화 가치는 높아졌죠. 1300 많이 빠졌다가 점심 또 반등한 부분이니까 뉴스는 좀 어그로성 뉴스인 것 같고요. 국산 위스키 소주 출고가 낮춘다고 합니다. 그 술값이 좀 싸지겠네요. 술값이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저는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자, 이기적인가요? 편의점, 빵집, 마트 등 일회용 비닐봉지 쓸 수 있다. 이렇게 일회용 비닐봉지를 쓸 때는 좀 아직 좀 써야겠죠. 아쉽겠지만, 네. 기업 파산이 신청이 사상 최대 규모에 달하는 등 실물 견제 현장에 비상등이 켜졌다.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증시가 공매도 청산을 이제 공매도 금지를 하면서 지금 반등을 좀 많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첫날 너무 많이 올라가서 좀 외국인들이 좀 팔면서 좀 적당히 좀 숨고르기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남아있는 마지막 악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터질지 아니면 버틸지는 모릅니다.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걔가 터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국 증시는 싼 편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동산 관련된 애들. 그 집값이 비싸다는 거예요. 비토 전세장의 직격타 회생 내물 2030 얘네들은 이제 정신 못 차는 애들이기 때문에 저는 좀 고생을 좀 했으면 좋겠어. 얘네들을 강제로 좀 노역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얘네들 다 그런 건 아닌데 젊은 분들 다 그렇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사람의 비중이 50대, 40대 분들에서는 100명 중에 한두 명이라면 여러분들 20대, 30대 분들은 10명 중에 한두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10배가 넘는 거잖아, 사실은.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되잖아, 젊은 분들. 저는 딱 그 사이에 있는 사대잖아요. 꼰대일 수도 있는데. 남들은 막, 어른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죽기 살고 일했었어요. 세상 더러운 일 다 하면서. 하지만 이분들은 편한 일을 하려고 하면서, 인생 대박 노리고 맨날 인스타 들어가지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면서 살고, 자기는 월급 100만, 200만도 못 받으면서 맨날 아이폰에 명품에 이런 거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애플을 싫어해요. 애플은 정말 그 사람, 그 제품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 전 그냥 허세로 가득하 있다고. 과거 로마가 망하기 직전에 가장 유행했던 문화가 먹고 토하는 문화, 먹방 문화였단 말이야. 사치 문화였다고. 지가 한국이 그랬다고요. 얼마 전까지. 그래서 제가 맨날 뭘 하는 거야. 안 좋은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고생 좀 했으면 좋겠어. 강제로 노역기를 돌려서 가지고 막 진짜 탄광이라도 보내가지고 강제로 돈을 갖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강제로 일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원화세나 타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얘네들 왜 개인 회생을 시켜줘요? 지가 빌렸으면 지가 책임을 져야지. 젊잖아요. 아직 몸밑두가리가 남아있잖아요. 좀 화가 나서 좀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조선업의 외국인 근로자. 이거 외국인 근로자를 계속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자기는 막 외국인 근로자들이 막 뭐라고 하나 이거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하는데 니들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를 하실 거면요, 월세 투자라든지 하실 거면은 공장 외국인 투자들 많은 곳에서 하셔서 그 사람들의 문화를 조금만 존중하시면 아마 노다지가 될 겁니다. 제 아이디어를 하나 썰을 풀자면 제가 구미 쪽에 원룸을 하나를 사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지금 돈은 없어서 지금 부족해서 못 사지만 아마 제가 요번에 이제 1억 정도를 목표로 한번 사모보겠다 내년까지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아마 힘들 거예요. 그 3배 이상 늘린다는 게 불가능하겠죠. 뭐 한 돈 1,000만 원만 벌면 대단한 거잖아. 지금 뭐 시드가 3,000밖에 안 돌아가니까. 그러면 어쨌든 그걸 해서 저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뭐 중국인은 아닐 거가 뭐 베트남이라든지 뭐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 오겠죠. 그 사람들의 기호에 맞는 음식을 이제 하족 비슷하게 방 한 칸을 빼가지고 음식을 놔버릴까 싶어서 그렇게 지금 아이디어를 돌리고 있어요.
글쎄요, 뭐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뭐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지. 그래 뭐 그걸 밥을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니까 그건 영업으로 들어가진 않겠죠. 월세 그런 걸 나름대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래 볼 생각이에요. 그냥 막연한 그런 것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오른다라는 말이 되어 있고 뭐 쭉쭉쭉 뭐 이제 크게는 뭐 미증시 연말 하락장 진입할 것. 그러니까 경기가 이제 비전이 안 좋은 거지.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 안 좋아질 거거든. 왜냐면 이제는 금리의 영향이 이미 다 끝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이 정도 이야기 되겠습니다. K배터리 속도 조절 나선다. 속도 조절 나서야죠. 그러니까 너무 과했었어요. 그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참. 헛소리만 많이 해주고, 그렇네요. 환율입니다. 환율은 1304원. 뭐, 적절하죠? 뭐, 우리가 어제인가요? 며칠 전에 딱 말씀드렸던 그런 흐름들 등장을 하잖아요. 환율의 추세에서 일단 지지를 받을 때가 되었다. 1290원 정도, 80원 정도. 근데 약간, 역시나, 약간 몇 원 정도 높은 곳에서 반등을 좀 줬습니다. 나오는 것도에서. 나올 거야. 이 구간에서 증시가 어떻게 될 거냐, 좀 슝부리기를 할 거냐, 한 번 더 빠지면서 증시가 뭐 더 오를 거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빠졌다가 이제는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림.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움직여서 이제 다시 이제 죽는 이런 그림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전반적으로 크게 견적을 좀 이렇게 내시고, 환투자는요, 저는 사는 걸 별로 권장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1280원대를 넣어오게 되면 한번 좀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겠지만, 글쎄 그것도 저는 장기적으로 궁극적으로 여기를 볼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콤보 조정파가 이렇게 형성이 되더라도 뭐 지지가 받고 난리를 치더라도 여기를 볼 거라고 본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뭐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되면은, 내년 말 정도 되면 여기를 보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 증시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견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좋은 기회야. N달러 환율 많이 빠졌어요. 제가 여기서부터 옛날에 계속 싸다 그랬었는데, 여기서 제가 알아서 말씀드리고 여기서도 싸다 말씀드려도 더 빠져버렸네요. 한국의 금리가 또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엔화도 조금, 그 포트폴리오 엔화도 좀 들어갔습니다. 엔화를 갖다가 40만원이면 한국 돈 한 35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꿔놓고 내년에 어쩌면 일본을 한 번 더 가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겸사겸사 좀 바꿔놨습니다. 그냥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N달러는 지금 뭐 일단 상승에 대해서 좀 치료도를 좀 각도를 좀 죽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죠? 자, 가스 넘어갔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나스닥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제가 이제 숏포지션을 들어갔어요. 다시 이제 한쌤이 여기서 숏포지션 다 정리를 했죠. 실제로 거의 바닥입니다. 그죠? 관점이 뭐였었어요? 트리플 콤보의 가능성. 그래서 트리플 콤보가 등장을 하게 되면 이게 여기 1파가 되고 여기가 3파가 되고 여기가 5파가 될 가능성 때문에 제가 조심을 했다. 근데 지금도 역시나 그것은 유지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만약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저는 이제 강력하게 숏 포지션을 또 노려볼 겁니다. 저는 마진은 숏을 많이 쓰는 편이고 현물은 롱을 좀 지그시 있는 편이거든요. 제가 이제 스타일적으로 정립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 속에서 일시적으로 좀 많이 올랐어요. 너무 일시적으로 좀 많이 올라서 일단 지표들을 보게 되면 여기를 기준으로 거래가 증가가 되다가, 그죠? 그래서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파동이 시작이 된 건데, 강력한 파동이 등장을 하고 이제는 좀 약해지고 좀 더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추세를 요렇게, 요 추세가 깨지잖아요. 추세가 깨지고 이제 약해진 추세가 잡히게 되는데, 이제 메이저 추세가 요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는 이제 뭐 요런 정도의 그림을 또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떡락해서 여기까지 빠지냐, 그걸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노멀하게나 이 정도까지는 조정세를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다. 아까 환율과 더불어서. 그래서 15,100, 15,000 사이 이 정도까지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올라가는 이 부분은 그냥 구경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잡으면 좋긴 한데, 혹시 모르잖아, 또 이렇게 뚝 떨어질지. 그리고 제가 여기서 청산하고 1000포인트가 올랐단 말이에요. 내리.
그러면은 우리가 11월 8일 또 기다렸던 작은 주기의 날짜기도 하고, 그래서 가볍게 한번 그냥 한 몇십만 원 손해 본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깨져봐야 20만 원이거든요. 적은 돈은 아니죠. 그죠? 이게 만약에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한 100틱 움직여버리면 거의 100만 원 넘게 움직여버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가볍게 들어가고, 뭐 올라가주면 또 현금 쪽에서 또 수익이 나줄 테니까 그렇게 생각을 좀 판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나스닥과 비트코인 쪽이 요때부터 이게 연동되기 시작했어요. 과거에 제가 부의 재분배가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스닥 떨어지면서 비트가 올랐거든요. 근데 요때부터 11월 초부터는 비트랑 같이 움직여버렸어요. 그래서 요게 떨어졌을 때 이게 비트코인 쪽 코인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인하고 싶은 생각, 조금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비중을 조금 줄여놨고요. 그래서 뭐 좀 떨어지더라도 한 5% 떨어지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에 있는 우량주, 고배당주, 실적주들 있죠. 막 개발 막 이런 거 말고 그냥 물려도 그냥 버티면 커버가 되는 그런 종목들에 좀 살짝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웃사 너무 아깝거든요. 저도 솔직히 이걸 되게 아까워요. 이게 좀 다 들고 있으면 이 바닥인데 어차피 시간 끌면 올라갈 텐데, 그런데 뭐 기회는 또 있으니까 뭐 그냥 가버리면 그건 갖고 있는 것만 들고 가면 되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좀 재분배를 해서 수익률을 조금 줄이고 리스크를 또 같이 좀 줄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애매할 때는 사실 안 한 거나 이렇게 리스크를 좀 줄여서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뭐 이게 폭락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사실은 이만큼 오르고 되돌리면 준 거니까. 그래서 역시나 여기도 여기 좀 버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버티다가 여기도 다시 조금 올라가는. 그래서 한 850, 90, 900, 875, 900 사이까지는 한번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도 많이 반등을 하고 좀 빠졌죠, 그죠? 다시 좀 반등을 좀 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만큼 올랐어요. 여기서 코스 증시 이만큼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갭 있죠, 요거는 몇 골 한번 올 수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까? 뭐 이렇게 될까? 뭐 이렇게 될까?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타점은 우리 코스피 증시 지수상으로는 1375, 1300 아래에서는 또 편하게 모아가 보시는 전략 유효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연말 정도 해가지고 2550에서 2600 사이까지 한번 바라보는 정도, 그렇게 한번 전정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에 대한 이야기 또 간단하게 드렸어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요, 오늘 이제 스웰 컨퍼런스가 있는 날이에요. 오늘 하고 내일 하고 스웰 컨퍼런스가 있는 날인데, 달러는 지금 계속 강세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 환율이 빠지면서 강세의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뭐 22평당이 살아있는 부분이고, 그죠? 하지만 각도는 약해지고 있고 수장 한매가 충분히 진행됐고, 그래서 여기는 한 요 정도의 조정. 그래서 우리가 조정 부분을 32,000불까지의 조정은 무난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난하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빠질 거냐라는 질문하면 그건 몰라요. 그건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거래량 줄어들었을 때는 방향을 언제 잡을지 모르거든. 하지만 단기적으로 바로 3만 여기로 오지 않고 스웰 때 또 뭐 좋은 실수들이 나오면서 또 ETF 상장이라는 잠재적인 호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ETF 상장 때문에 37,000불까지는 바로 상승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 아마 좀 이렇게 흔들릴 가능성이 좀 높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시 움직이는 이 그림. 그래서 이제 공정적인 시나리오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조금 애매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좀 적당히 치다가 또 이렇게 좀 치고 뭐 이렇게 바닥 한 번 더 파고 이렇게 하는 그림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빨간색 쪽으로 조금 가능성 높게 보고 있는 부분이긴 해요. 빨간색 쪽으로 조금 가능성 조금 높게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뭐 흔들렸다고 쫄 필요 없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나중엔 이렇게 론 패턴으로 조정이 좀 나오게 되면 여기서 또 저는 또 다시 한번 또 시들 또 투입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견적입니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요런 시나리오가 있구나,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결정하시면 돼요. 고점 저점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자꾸 제가 이오스를 보고 있으니까 이오스의 BTC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오스가 일단 BTC 차트 상에서
볼벤 상단을 치고 조정을 또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여기를 일단 좀 있으면 건드리게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턱 그래서 이렇게 쏠 거냐, 이제는 쏠 거냐 아니면은 한 바닥을 더 팔 거냐라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든지 뭐 이렇게 한 번 더 파고 이렇게 하든지. 그럼 이 셋 중에라도 어쨌든 저는 기승전 상승이라. 근데 이렇게 와주면 저는 풀 배팅을 할 거고, 그냥 가면 지금 갖고 있는 것만 가지고 있을 거고, 요때 가면 분할매수 조금 더 되겠죠. 뭐 그 정도의 CD 배팅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나중에 코인 이야기를 크게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코인은 뭐 아직도 괜찮습니다. 아직도 죽어있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우리가 초창기처럼 이제 10월 중순처럼 이제 강력하게 빵빵빵 터지는 장이 아니라 지금 숨을 좀 고르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다 같이 가기보다는 조금 골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커졌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세력이들이 돈 버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이렇게 펌핑을 시켜놓고 얘네들 그 수익금으로 이걸 다시 하지 않고 다른 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올려놓고, 그럼 개미들 가만히 있으니까 이 고가에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럼 남아있는 물량도 있을 거니까 세력들이 갖고 있던 거를. 그래서 얘네들을 뻥 터뜨리면서 이걸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고 다시 시작을 한다고, 매집을. 그 레파토리 흘러가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라는 부분은 사실 좀 알기는 좀 힘들고요. 다만 아직까지 죽지는 않았고, 이제는 조금은 이제 그냥 너무 희망희럽하지 말고, 못 사셨던 분들은 언제 사지, 어떻게 사지, 이제 또 정찰 살짝 조정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요정 뭐 바나나 너 일단 넣고 구경 좀 해볼까, 요 정도 마인드로 접근해 보시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요 정도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참, 아까 전 영상은 1시간 가까운 게 되게 막 열정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지금은 그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고, 일단은 그냥, 썸네일도 없이 그냥 업로드를 하고,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